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7회 확률과 통계 오늘 문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자, 이항분포가 평균 72, 확률이 P인 확률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기대값은 72, P가 12가 됐다 그러니까 P는 72분의 12,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1. 분산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분산은 72에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5가 되는 거죠. 6분의 1, 6분의 5, MPQ. 그럼 얘랑 36, 2, 그래서 10. 보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조건부 확률이 나왔네요. 독립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PA 확률이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PB는 따라서 뭐가 돼? PB는 합집합이 6분의 5라고 그랬거든요. 자, PB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얘는 6분의 5는 3분의 1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되니까 3분의 1 P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넘어가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얘가 3분의 2 PB가 되고 요 계산하면 3분의 2 PB PB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집합은 3분의 1,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 25번입니다. 25번은 다항식이 있는데 이런 다항식이 있거든. 이때 전개식에서 4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자 그랬어. 4차항의 개수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6컨벤션 R에 2X에 R제곱 K에 6-R제곱인데 얘가 4차가 되려면 R이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6컨비네이션 4 그러면 2의 4제곱 그 다음에 K의 제곱이 되고 X의 4제곱이 되니까 얘가 개수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 이 A만. A는 얘가 3, 5, 15 16 K제곱 숫자가 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3X의 전개식에서 세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하지. 3X가 되면 X가 3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 R에 X 대신에 3X가 들어가면 얘가 6X의 R제곱 K의 6-R제곱인데 세제곱이 되면 R이 3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B는 6 컨비네이션 3에 6의 세제곱 K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건데 둘이 같다고 그랬거든. 잠깐만. 6 컨비네이션 3은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니까 5, 4, 20 곱하기 6의 세제곱 곱하기 K의 세제곱이야. 자, 문제에서는 36A가 여기다 36을 곱했대. 그러면 선생님 보기엔 36, 15, 16 K제곱이 뭐와 같아? B와 같다 그러네. 20, 6의 세제곱, K의 세제곱. 계산 간단하겠다. 그럼 요거 없어져서 K 하나 남았고 요거 다 없어지고 6 하나 남았고 15, 16인데 여기는 20 여기 6 하나 남았지. 20 곱하기 6K가 되네. 20 곱하기 6K. 그럼 K는 6, 22, 120으로 15, 16을 나눠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5로 나눌게. 5, 3, 15 5, 20, 5, 4, 20 3, 8, 24 8분의 16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K의 값은 2. 25번의 정답 2번이었어요. 자, 이제 26번 갈게. 이상률 변수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P 더하기 Q는 1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어.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8분의 1 더하니까 8분의 5 빼서 다음과 같아졌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평균은 자, 2분의 1 P, 2P 여긴 2P요. 2P 4Q 1 이렇게 됐는데 얘가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2P 플러스 4Q 얘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3x-5는 3 곱하기 평균 2분의 3 2p 4q
마이너스 5. 이 둘이 같대. 자,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서 써보자. p 더하기 q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얘가 2분의 3 2p 4q가 됐고, 여기는 2분의 9 6p 12q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거네. 불편해도 2를 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p 넘어가면 4p 되고 4q 넘어가면 8q 됐고요. 2분의 9 넘어가니까 2분의 6 남아서 3 됐고 마이너스 플러스 5 넘어가죠. 그럼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가 됐어. 그러면 2로 나누면 2p 플러스 4q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까 p 플러스 q가 8분의 3이었으니까 2 곱할게. 2p 2q 여기다 2를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뺐죠. 빼니까 2q만 남았고 빼면 4분의 1. q가 8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q가 8분의 1이고 p는 8분의 2, 즉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분산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써볼게. 얘는 8분의 1, 얘는 4분의 1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 네. 자, 분산 한번 봅시다. 평균은 우리가 구했나요? 아직 안 구했나요? 여기다 쓰면 될 거구나. 2분의 3 2p 2p는 2분의 1이 되고요. 4q는 2분의 1이 되네. 그럼 평균이 1이 되니까 2분의 5가 평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해볼게. 그러면 제곱의 평균, 얘가 8분의 몇이야? 4죠. 그럼 제곱해도 8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4가 들어가면 얘가 8분의 2니까 4 8 되고요. 얘가 16 64 마이너스 아까 평균이 2분의 5 나왔었죠. 그럼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다. 제곱 평균이니까 따라서 8로 통분. 그럼 얘가 80에 92가 되죠. 92 마이너스 50. 그러면 8분의 몇이 됩니까? 42가 되고요. 그러면 2로 나누면 4분의 21.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분의 21이겠구나. 여기 보이네요. 보기 3번. 27번 볼게요. 자, 27번인데 전체 집합은 A, B, C, D 이렇게 원소 4개로 되어 있고요. A와 B가 있는데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그러니까 A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N개, 이게 뭐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A가 더 많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나오는 경우 가지수는 4가지잖아. 그때 B가 될 수 있는 거는 공집합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자, A 집합의 원소가 2개 있는 경우야. 그럼 4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B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원소 1개 있는 이 4가지하고 공집합하고 더해져서 5가지가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2, 3, 6, 4, 5죠. 5, 6, 30 이렇게 되겠다. 그죠? 5, 6, 30.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경우, 그럼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2개 있는 경우 있잖아요. 2개 있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공집합 하나 있는 경우, 그다음에 2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4개 중에 2개 이거잖아. 그죠? 자, 계산해 보면 얘는 4가지가 되고 1, 4, 6, 11. 그럼 44가지가 되는구나. 4가지. 자, A가 원소가 4개 있는 경우죠. 전체 집합 하나가 돼요. 4개 중에 4개. 이때는 얘의 경우는 전체의 경우에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 진부분 집합 4개 중에 전체의 경우는 잠깐만, 원래 부분 집합이 2의 4승가지니까 하나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16가지에서 15가지가 되겠다. 얘가 1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요거 더하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59, 여기가 34, 그러면 80, 90, 93. 보기 5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7번 받고 28번 볼게.
자, 28번은요. 정수 m에 대하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하자. 그럼 바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이 되고 분산은 9분의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3분의 12. 그럼 4의 제곱이구나. 잘못 봤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음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과 같다를 만족시킬 때 f13보다는 지금 그 상태가 확률 밀도함수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가 m이 되는 거죠.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이 크기를 보니까 f13보다가 f-1이 제일 크대요. 그러면 f-1 임의로 -1이 뭐 이쪽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 -1이 여기 f-1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 이거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에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1이 이쪽으로 볼까? 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 그 다음에 -1 f13 13은 -1이 제일 크니까 13은 이쪽에 어딘가에 13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19는 훨씬 더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값들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m의 범위를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대칭되어 있는 거니까 13하고 -19니까 더하면 13과 -19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어디예요? 얘가 2분의 -6이니까 -3이잖아. 그러니까 m은 -3보다는 어때?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이 이쪽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 여기에 중점으로 봐도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값보다는, 그지? 이 값보다는 이 값이 m보다는 큰 거지. 이 값이 m보다는. 근데 -1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려보는데 -1이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디디디디 이렇게 해도 이때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m보다 큰 값에 있게 되는 거지. m보다 큰 값에 있게 돼요. 잠깐 지우고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m보다 어때? 얘하고 얘의 중점은,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은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m의 값은 이렇다는 거야. m이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은 어디가 돼? 2분의 13 더하기 -1이니까 12,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은 -3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보다는 어때? 여기 6이죠. 6보다는 적거나 같은 게 맞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자, 같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바x -2m이 뭐 플러스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됐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2m씩 빼주면 2m 더해주는 거죠. 잠깐요. m을 구해야 되니까 바x를 빼줄게요. 2m을 더해지. 2m 더해주고 바x 2m 더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요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를 아까 4라고 했었죠. 4분의 2m-2에서 평균 m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m-2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4분의 여기다 m을 빼니까 m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얘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경우에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대칭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대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가 될 때는 이 값과 이 값이 대칭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대칭되는 이런 상태여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둘이 같아야 되는 건데
둘이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합니다.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n-2, 여기가 4분의 n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4분의 n 플러스 2. 그럼 더하면 4분의 2m이 되는데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m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m 자체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2배 0부터 m이 0이니까 2분의 1까지가 되는 거죠. 2분의 1까지. 그러면 따라서 2 곱하기 0.5까지 확률이 0.1915예요. 0.1915 0.1915 3 되고요. 2, 9, 18는 3 0.3830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이제 최소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최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소는 지금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한쪽으로 몰려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볼 때 m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m이 제일 클 때의 경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m이 6일 때의 경우로 한번 식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m이 6이 되면 얘가 1이 되고 m이 6이 되면 이쪽이 2가 되네요.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버리면 되죠. 0부터 1까지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4772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772에서 0.3413을 빼면 되죠. 0.3413을 뺄 거예요. 자, 그럼 빼면 여기가 이렇게 못 빼겠죠? 0.3413을 빼니까 0.1359가 되겠다. 0.1359. 그래서 0.1359. 최종적으로 계산해 달라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럼 1의 자리가 맨 끝자리가 9가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정리해 드렸고 문제 29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29번인데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히는 8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원형으로 배열한대. 원수열이네. 그러면 7개 의자를 배열하는 거 전체 가지수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는 뭐가 돼? 7팩토리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힌 수합이 7보다 작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봐봐. 1, 2, 3, 4, 5, 6, 7, 8. 그러면 어떤 수하고자 해도 7 이상인 숫자들은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수랑 해도. 근데 이제 1은 얘네들하고 반드시 이제 결합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웃한 2개의 의자 적힌 7보다 작지 않도록 배열할 확률이니까 그럼 1하고 1을 6, 7과 7, 8 사이에 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과 8이 뽑혔다. 그럼 1을 여기다 놓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한 묶음으로 이제 이렇게 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원순열이면 한 묶음으로 얘를 택해 주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 숫자가 아직도 몇 개가 남았냐면 5개가 남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선 1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태는 1로부터 7 이하가 되는 7 미만이 되는 경우는 없애버린 거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 3개 중에 2개 뽑아요. 3개 중에 2개 뽑아요. 그 다음에 2개 뽑고 요 7, 8이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그러면 2, 3은 6, 6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제 6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전체가 요걸 한 묶음으로 보니까 전체가 몇 개로 보냐면 6개니까 우리가 보면 원순열로는 5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숫자들이 뭐뭐 있느냐면 여기 이제 6이 하나 남았죠. 이제 여기 7, 8 빠졌으니 6 있고 2, 3, 4, 5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더해서 7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걸 빼는 거지. 그러면 세무게 2, 3이 묶이거나 2, 3이 묶였어요. 그러면 6, 4, 5가 있는 거죠. 6, 4, 5. 자, 그 다음에 2, 4가 묶였어요.
이 경우도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됐을까? 6, 3, 3, 4, 5라고 그래요. 3, 6, 3, 5, 6 이렇게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뺄 거거든. 우선 한번 빼볼게. 자, 이제 얘를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까지 다섯. 그럼 4팩토리얼이 되고요. 얘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두 가지. 요거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경우는 같잖아.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으니까 얘도 빼줘야 돼. 4팩토리얼 곱하기 2.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합집합 구하듯이 우리가 A 합집합 B가 뭐가 되더라? A, B, N. N을 안 써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NB. NA 교집합 B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으로 걸려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 두 개가 공통으로 걸려있는 경우는 2, 3,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2, 3,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 3, 4가 있으면 6, 5, 6만 이렇게 있고 저쪽에 7, 1, 8이 이렇게 묶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3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놔두고 3, 4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원순열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 120이죠. 얘가 24 곱하기 2니까 48 48 얘는 6이 1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48 48 12 빼면 36이죠. 그러면 120에서 84를 빼는 거가 되니까 16, 36 6 곱하기 36이 되겠네. 그러면 6, 36 6, 38 21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아까 7팩토리얼이라고 그랬죠. 7팩토리얼 분의 확률 P분의 Q라고 썼던 걸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7팩토리얼 분의 21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게 P와 Q를 더하라고 하는데 7팩토리얼 할 수는 없고, 잠깐만요. 1, 2, 3, 4, 5, 6, 7이죠. 216이니까 우선 3으로 나눌게요. 3, 7, 21, 3, 2, 6. 그 다음에 6, 6, 6, 6, 2, 12. 그러면 4, 3, 4, 12. 4, 3, 12. 3. 그러면 이쪽은 2, 50, 70분의 3이 나오는데요. 그럼 결국에 PQ의 합은 몇이 된다? 7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으로 가볼게. 네. 30번은 이제 숫자 1, 2, 3이 적혀 있는 3개의 흰 공과 숫자 1, 2, 3, 4, 5가 적혀 있는 5개의 검은 공이 있대요. 흰 공은 숫자가 1, 2, 3이 적혀 있다고 그러네요. 공이 이제 이렇게 흰 공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1, 2, 3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자, 검은 공은 1, 2, 3, 4, 5가 적혀 있대. 1, 2, 3, 4, 5. 검은 공은 1, 2, 3, 4, 5인데 검은 공 같지 않다. 그지? 그러다 흰 공을 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검은 공이야. 여기가 검은 공, 여기가 흰 공, 여기가 1, 2, 3, 4, 5. 검은 공은 좀 느낌을 검은 공으로 느낌 주면 좋은데. 검은 공이에요. 검은 공. 따다당. 됐지? 자, 이렇게 되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꺼낸 공에 적힌 색과 적힌 수를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넣는데 흰 공을 꺼내면 흰 공을 꺼내진 요게 점수가 된다고 그러네요. 검은 공은 빵점이래요. 검은 공 의미가 없네. 5번 꺼내요. 적힌 수를 각각 A, B, C, D, E라고 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이 11이 되는 모든 순서쌍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1이 된다면 3이 3번 나오는 것부터 해보면 되겠는데요. 3이 3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3이 제일 먼저 3, 3, 3 이렇게, 그 다음에 1, 1 나와도 되고 2, 0 나와도 되고 그런 거겠지, 그치? 3, 3, 3, 2, 0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와 두 번째는 또 이제 3, 3, 3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3, 3, 3, 1, 1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죠. 3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죠. 3이 4개 나오면 12가 되기 때문에
이제 3이 2개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3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3, 3, 그 다음에 11이 나와야 되니까 2, 2,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3, 3, 2, 2, 1 그죠? 5가 되면 되니까 3, 3, 2, 2, 1 더 이상은 없죠. 그러면 이제 3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3이 2개 나오는 경우에 3이 하나 나오면 8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2만 잔뜩 나와야 되는 거죠. 2만 잔뜩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3이 안 나오면 2가 4번 나와도 5밖에 안 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5번 나와도 10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확률이 아니구나. 순서상의 개수요. 잠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주머니 한 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는 흰 공을 꺼내면 꺼낸 공의 적힌 수를 점수라고, 검은 공을 꺼내면 0점을 얻는다. 근데 이제 예. 근데 이 문제도 함정이 있네. 뭐가 있냐면 이 5번을 반복하여 꺼낸 수를 차례대로 A, B, C, D, E라고 한대. 근데 얻은 정수의 합이 11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은 숫자를 쓰는 것 뿐일 거야. 그러니까 0이 될 경우에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다 2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가 이제 흰볼이 뽑혔겠지. 얘는 흰볼이 뽑히고 흰볼이 뽑히고 흰볼이 뽑히고 얘도 흰볼이 뽑혀야 되는데 얘가 나오기는 검은 공에 뭐가 뽑혀? 검은 공에 2가 뽑혔어. 검은 공에 2가. 그럼 2 이렇게 해서 같은 숫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5팩토리얼에 얘가 몇 수로 나눠줘야 되냐면 3팩토리얼 같은 게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4, 5, 20 10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은 2가 아니고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가 3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에 이게 3이 4개 있는 거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서 5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여기가 이제 다 3, 3, 3, 3 나왔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0이 되게 했던 숫자들이 여기 안 나온 거, 그러니까 1, 4, 5가 나오는 경우, 1, 4, 5가 나오는 경우, 그럼 5팩토리얼에 같은 숫자가 3개 있잖아.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니까 여기 3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팩토리얼 그다음에 2가 되고 120 나눠주면 60까지가 돼서 이 경우에 75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 경우만 하면 75가지가 정답이 되고.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 이 경우는 이제부터 간단해지겠네. 전부 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5, 4, 20, 10가지가 되겠구나. 됐죠? 얘는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4, 3, 12, 30이 되고요. 얘는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 되니까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구하는 전체 가지수는 75, 100, 115가 되겠구나. 115, 잠깐만요. 지금 계산 잘못했죠. 여기가 요거 합한 게 45, 45니까 120이 돼야 되죠. 미안, 120. 그래서 30번의 문제의 정답은 120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회 확률 통계 문제 전체 풀이해드렸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